네, 어느덧 22대 총선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내년 4월에 치러지니까요, 불과 채 반년도 안 남았네요. 그래서 고양신문 고양팟 독자님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리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2024 총선 나도 뛴다. 예,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총선 뛴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요. 이름 그대로 고향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인물들을 기성정치인 또 정치 신인 가리지 않고 한 명 한 명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소개를 해드리는 순서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지역에서 오며 가며 만나서 명함 받은 순서대로, 섭외가 먼저 되는 순서대로 여야 구분 없이, 선거구 구분도 없이 차례차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신인들 먼저, 그 다음에 기존 정치인, 그리고 마지막에 현역 의원 순으로 만나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싶으시면 아래 전화번호 저한테 직접 연락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언제든지 카메라 들고 찾아가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024 총선 나도 뛴다. 첫 번째 만난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고양정, 다시 말해 일산 서구에서 내년 총선에 도전장을 내미는 장철영 전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노무현의 사진사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명한 사진들이 대부분 장철영 전 행정관의 카메라로 찍은 것들이라고 하네요. 자,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요. 네. 고향 일산 서구, 고향정으로 출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아버지가 대구가 고향이고 어머니가 전라도고, 거기서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서울에서 결혼을 하고, 네. 고양시에서 지금 20년째 살고 있고, 부인이 또 전라도입니다. 영어남이 합쳐가지고 동서화합된 장철영이고요. 영남이 합쳐서 고향에서 활동을 하시는. 아, 그렇죠. 고향에서 활동하죠. 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슬로건은 우리를 아는 사람이고요. 우리를 아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20대부터 건설회사 지게차 자격증을 따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냉난방 시스템 그 자동 제어 현장 주임 기사로 일을 했었고요. 자동차 영업사원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사 기자 생활을 하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사진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사진사였고요.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행정관을 역임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했던 것이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때 수석 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40대 중반에 이제 또 4년제에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편입해서 석사까지 학위를 받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우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 것이 현장에 많은 일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어떤 업종이든지 이 말고도 업종이 좀 몇 개 돼 있는데 네. 그분들하고 다 이해할 수 있고 같이 대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우리를 아는 사람이라는 게 제 슬로건이고요. 막노동에서 청와대라 하는 가장 높은 데까지 모든 걸 다 경험했던 사람이라 가지고 우리를 아는 사람, 현장을 아는 사람으로 저희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를 결심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무현 대통령 소원이 사실 사람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그걸 고양시에 제가 만들어 보고 싶어서 나오게 됐고요. 같이 지내면서 대통령 이전에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소탈하면서 국민과 소통하고 반칙과 기득권과 특권을 단호하게 싸워 나가셨고,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 평화 번영, 한국의 미래를 고민했던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한테 정치를 배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사람보다 돈이 우선돼버리는 이 사회에서 정말 양육과 교육, 의료, 국가 책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였고요. 근데 지금 국민은 없고 편가르기와 중화와 막말만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래서가 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을 거다. 이 사람을 아는 정치인, 제가 장철영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바꿔보겠다. 라고 해서 출마를 선언하게 된 겁니다. 참 정치인들 똑똑해요. 똑똑하지만 삶의 현장을 모르는 정치인이 너무 많다는 거죠.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완전히 분리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서민들이 삶의 뿌리를 낼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뿌리가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해서 시작했다라는 걸 부인하지 않으시죠? 예, 부인 안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이제 전속 사진사로 청와대에 입성을 했습니다. 30대 초반이었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진만 찍은 것이 아니라 제가 그분의 정치적인 모습을 계속 듣고 배웠던 거죠. 기자였죠. 기자 때 노무현 대통령 모습을 보면서 북강서에서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제가 전에 신문사에서 사장 비리하게도 잘렸습니다. 사실은. 그 시점이 딱 맞물렸었어요. 저한테도 어려운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북강서에 떨어지는 모습 보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좀 배웠거든요. 왜 저렇게 어려움을 택할까?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정치를 할까? 하다가 이제 다시 기자생활 복귀를 해가지고 청와대에 출입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전속으로 또 발탁이 돼서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대통령한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와 이런 보이는 뉴스 말고 뒤에서 회의하는 모습이라든가 대화하는 모습, 어떤 사건에 대해서 토론하고 하는 문화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죠. 아, 저렇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 정치는 정말 지혜롭고 사람의 기준을 모든 것을 기준에 뒀어요. 약자에게는 관대하게, 관대. 예. 강자에게는 당당하게 라는 게 그 슬로건이었는데 그때 그 모습이 정확하게 보였었어요. 이라크 파병 문제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보여주셨거든요. 네. 미국이 그렇게 압박을 했을 때도 우리가 명분을 다 쌓고 다 했던 겁니다. 그런 외교적인 행동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깊게 와닿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정치를 대통령한테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2016년도에 대통령 못다한 편지를 쓴 거예요. 사진도 많이 실려 있겠네요. 예, 사진도 실려있으면서 사진과 관련된 편지와 관련된 사진, 편지 내용에 관련된 네. 사진을 해가지고 말 안 하겠습니다.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닮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허락을 취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최초였죠. 그걸 또 허락하신 분이 또 최초였고 제안자도 최초고 받아주신 분도 최초였고 네. 그래서 그 대통령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담을 수 있었고 그 기록에 대한 역사를 배울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것을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책을 냈는 거예요. 2017년도에 또 문재인 대통령 그 대선에 또 제가 영상 팀장으로 임시 팀장으로 해가지고 또 합류를 하게 됐죠. 나는 이런 메리트를 가진 사람이다.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주시죠. 대한민국 국민을 한번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실 정치의 본령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우선 국민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건강이 안전이거든요. 건강과 안전. 생각이 달라도 서로 싸우지 않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무엇보다 전쟁 위협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갈등을 최소화해야 되고 통합을 이룰 줄 알아야 되고 균형과 겸손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통합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해가는 그런 게 제 정치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자, 2024 총선 각자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권 심판이 가장 크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국정 실패로 해가지고 경제가 완전히 지금 바닥을 달리고 있고요. 굴욕 외교하고 있고 떼지난 이념 전쟁만 펼치고 있고 보복 정치, 그다음에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 심판과 더불어 민주당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계기점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22대 총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2대 총선은 사실은 보수와 진보가 적대적인 관계에서 공생 관계로 전면적으로 기약해야 되는 선거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정치 환경이 그 만들 수 있는 정치를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고향 통례시는 사실 그 중심이 되는 게 또 고향 통례시입니다. 이 핵심적인 정책 도시를 발전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 경기도와 소통과 설득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정치력을 갖춘 사람이 그다음에 경기도와 소통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역할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진짜 고향 시민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 정치인들이 자기 전문 분야에 매몰되지 않고 진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오랫동안 시민과 호흡하고 그 다음에 이해와 요구를 가장 발빠르게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현장파 정치인을 뽑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지금 북한이 핵공격 온다 하면서 정말 정권 종말에 대한 엄포를 놓고 있어요.
위기설을 자꾸 만들고 조작하고 네. 일단 북한을 자꾸 심리적으로 자극을 시키고 음. 고양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윤석열이 전쟁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화에 대한 이 전쟁 위협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같은 당에 그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이고 일산 서구에서 지금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음.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여기 일산에 이사 와서 살고 있었거든요. 네. 우리 일산에 사시는 분들은 가장 바라는 게 재건축일 겁니다. 저도 바라는 겁니다. 무조건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안 살아보면 말을 못합니다. 층간소음 어느 도시보다 심합니다. 여기가. 그럼 재건축을 해야 되지만 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제 집이 빠지고 나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가게 된다면 많이 들어간다면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지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재건축 무조건 해야 되지만 철거비, 금융비, 판매비, 인허가비, 제세공과금 등 토지비, 건축비 다 포함하면 이 분양 입주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그냥 평당 가격에 있으면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대안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공용에 대한 시스템을 좀 활용을 한다면 그 정책을 좀 더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그걸 활용을 한다면 개개인이 들어가는 거주자들이 다시 재입주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 재건축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지속 가능 발전한 자족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에 출퇴근하는데 힘들다. 사실 힘들어요. 제가 2004년도보다 지금 보면 더 힘들어요. 제 자녀가 셋이거든요. 아들만 셋인데 걔네들 서울에 출퇴근시키고 싶진 않아요. 고양시 일산에 먹거리가 여기 있는 만들어주는 기업이 있다면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출퇴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편하게 그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산업의 기본 주기가 30년이잖아요. 예전에. 네. 근데 지금 5년밖에 안 돼요. 5년이면 산업 주기가 바뀝니다. 어떤 변화에도 중심이 될 수 있는, 중심에 서서 오랫동안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족도시 기업들이 유치가 돼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일산 서구가 가장 적합도시입니다. 그 자족도시를 만들 수 있는 땅이 제일 넓어요. 디지털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의식주 아닙니까? 네. 집 짓는 거 저 반대예요. 아파트 짓는 거 여기에다가 교통 대란에다가 거기다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럼 또 서울로 출퇴근하면 또 도로 확장해도 나갈 겁니다. 그런 무식한 방식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진짜 자립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그 유치에 대한 부분은 오늘 발표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걸 준비를 오랫동안 구상을 하고 계시네요. 했었어요. 킨텍스 IC도 왜 안 만들어주냐. 중간에 저희 집에 성대마을로 오려면 중간에 IC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너무 돌아온다. 헐리우드 만들기 전에 중간에 IC를 하나 만들어 달라. 민원을 요청했는데 그게 킨텍스예요. IC예요. 지금 보면 만들기 정말 잘한 거네요. 네, 그거를 제안을 했던 거였고 임산부들 우리가 병원에 가면 2만 원씩 나오잖아요. 지금은 100만 원씩 나오지만 그 지원을 임산부 병원 진료비 지원 정책을 제가 2007년도에 참여정부 때 제안을 해서 만든 첫 발의해서 법안을 만든 겁니다. 제가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들어야죠. 저 듣는 게 익숙합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 시민 여러분. 우리 고양 특례시 시민분들은 신문을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언론의 정도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올바르게 언론에 갈 수 있도록 역할하는 게 사실은 주민의 힘이 큽니다. 그러면 구독을 하셔가지고 구독자가 왜 이 신문은 이렇게 하느냐, 당신 언론은 이걸 잘못했다 이야기 의견을 제시했을 때 정말 올바른 언론이 커갈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고양신문은 지금 고양에서 고양시를 두고 있는 페이퍼를 만드는 신문 입장에서는 아마 제일 오래된 신문일 겁니다. 고양신문의 여러분들, 독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양시민 유튜브에 보시는 독자 여러분 꼭 고양신문을 좀
구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아는 사람, 현장을 아는 사람, 저 장창영이가 여러분과 같이 뛰고 여러분 눈높이보다 조금 더 낮게 해서 같이 듣고 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항상 행복한 날만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향신문 고향팟이 처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코너 우리를 아는 사람, 현장을 아는 사람, 오늘 장철영 전 행정관님을 오늘 첫 순서로 만나봤습니다. 자, 2024 총선 나도 뛴다.